안녕하십니까. 피터 대망입니다. (12월 28일) 화요일이죠. 오후 3시 37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 이제 웹 3.0 이래서 얘기가 하도가 많이 되죠. 이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자산 뉴스를 보면서도 최근에 이제 웹 3.0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 이제 창업자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그죠? 회장, 그런 양반들도 이제 웹 3.0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이제 여러 말을 이제 날렸죠. 뭐 디스를 한 거죠. 디스를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전에도 이제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기존 시장에 권력자가 있고 신흥 세력의 권력자가 있고, 예, 있는데, 기존의 이제 기득권들은 모든 거를 다 장악을 하고 있죠. 금융, 그죠? 어, 질서, 법, 그죠? 법인 규제죠. 규제, 뭐 이런 거, 그죠? 이걸 다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 신흥 세력이 새롭게 들어오려 그러면 이제 신진 세력들은 끊임없이 이제 여기를 도전을 하죠. 근데 이제 많이 이제 대부분 다 무너지죠. 이제 신흥 세력 이제 기성 권력이라는 게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우리도 기득권층이라 보면 되거든요. 우리가 기성 세대이기 때문에 현재 시대를 살고 그 현재 사회를 우리가 안정화를 시키고 현재 사회를 유지를 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이제 기득권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기득권.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좋든 나쁘든 이 안에 보호 안에 우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 질서 안에 있는 거죠. 기득권이라기까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이제 이 안에 구성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신흥 세력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신흥 세력이라는 게 이제 디지털이나 디지털 자산 이런 쪽, 뭐 그다음에 이제 뭐 화폐, 그죠? 이런 쪽이라 하면 이 세력들이 기존 권력을 하고 싸우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대가 이미 이제 도래를 하고 있고, 아주 거대해지고 있고, 지금은 어느덧, 우리가 이제 얘기를 들었죠. 월가, 그죠? 정권가, 이런 데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세계 이제 시황, 그죠? 뭐 정시,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죠? 지수를 얘기하죠. 비트코인이 얼마, 오늘 거래량이 얼마, 그죠? 그 다음에 상위 뭐 알트코인들이 어떻고 저쩌고, 탑10 안에 들어가는 건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를 하죠. 이미 이제 이런 시대가 왔죠. 우리가 맞다 안 맞다 사기다 아니다 한 게 불과 작년이었다면, 지금은 이미 이런 얘기가 우리도 모르게 이미
이제 세계 경제 얘기를 할 때, 지표를 얘기를 할 때, 지수를 얘기를 할 때, 이를 매일 이거를 이제 어디 세계 금융 중심지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왜? 돈이 이제 정권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쪽으로도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빼고 얘기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시대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가상화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아직까지는 그렇다 뭐 여기는 리스크가 크잖아 뭐 이거는 그래서 아직 안 돼라고 말하는 때 이미 이제 선점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위험하다고 할 때 금융 권력들은 이제 이거를 당연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시대다. 이런 시대가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이제 도래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깜박깜박 이제 뉴스도 들여다보고 이제 하고 있죠. 할 때 이제 이게 이제 불과 얼마 전입니다. 이렇게 한 게요. 오래 전에 한 것도 아니고 불과 얼마 전입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하는 것도 이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이제 이런 게 올라온다. 얘기를 할 때 그거는 그만큼 세계의 이제 시장 자체가 그죠? 기존 질서를 유지를 하는 게 해야 되고 신흥 세력들이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라 어느덧 기존 시장 이제 기존 시장이랑 기존 금융 질서랑 신흥 질서가 신흥 세력들이 이제 비등해졌다 이거죠. 비등해져. 그리고 이제 이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융합하느냐에 달려 있다 보거든요. 세계 금융 세력이나 이런 게 자본이 신흥 세력의 자본이랑 왜 이렇게 이제 융화가 되냐면 이거는 이제 신흥 세력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그냥 화폐로서의 화폐가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 보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체가 화폐는 하나의 뿐이고 이 디지털이라는 거, 그죠? 이 디지털을 안에 이런 게 화폐가 있잖아요. 그죠? 한 일부분이거든요. 그다음 암호화 기술이 있잖아요. 그죠? 암호화 기술. 그죠?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이게 안에 다양하게 모든 걸 이 안에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경제 배우잖아요. 돈에 대해서도 그죠. 돈은 그냥 화폐고 남은 이제 재화나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게 이거를 이제 화폐로서로 이제 통용이 된 이제 이거 사고 팔고 하는 그렇게 수단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런 걸 뛰어넘는 거죠. 이제 얘네들이 이 자체가 이제 화폐고 이제 자산이고 가치를 이제 있는 거거든요.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암호화 기술, 블록체인 기술, 뭐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금융 기술에도 들어가 적용이 되고, 금융 기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화폐로 하나로 딱 떼어버리면 어떻게 하게 되지만 이런 게 디지털화돼서 이제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기존 권력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가 서로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흥 세력 중에서도요. 네. 우리가 이제 웹 3.0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드렸잖아요. 3.0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웹 1세대, 2세대, 뭐 3세대 이리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초기 인터넷. 그죠? 초기 인터넷이라면은 여기는 이제는 이제 인터넷 시대가 이 당시에는 뭐 저장이나 모든 게 이제 일방적이죠. 그죠? 저장도 하기도 어렵고 뭐 다운받기도 너무나 너무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이거 뭐
자그마한 뭐 짧은 영상 하나 받으려면 맨날 며칠 기다리고 하는 그런 시대 우리가 겪었으니까, 이런 시대에서 이제 이중공이란 이런 시대는 상방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운로드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고, 그죠? 또 우리가 안에서 플랫폼 안에서 모든 거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그런 게 이제 2.0이죠. 그런데 이제 2.0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2000년대 대부분이 이제 이런 시대라고 보면 되죠. 2.0의 시대. 2000년대 지금까지 2.0의 시대라고 보면 되죠. 거기에 이제 뭐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뭐 유튜브나 뭐 그죠, 트위터나 뭐 모든 이런 플랫폼 안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왜 3.0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앞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 있잖아요. 잭도 없이 트위터 창업자 얘기했듯이 이분들은 이제 웹 2.0에 이게 이제 최근에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잖아요. 수혜자들인데 지금 오히려 얘네들을 지금 비난하고 있다는 얘기, 아이러니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최근에 어제 오늘 뭐 디지털 자산 뉴스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제 갓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이건 오로지 제 생각이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그 얘기가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이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은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요약을 하면, 잘 아시겠지만,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자동차도, 이제 이제 자동차도, 그냥, 전자기기 들어가고, 이제 기기가 들어가서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이제 스마트화가 되잖아요. 스마트화.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가 이제 AI가 된다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에 있잖아요. 구글에 여기를 사용하려면은 우리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그죠? 허용이 안 되면 우리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거대 플랫폼이 이게 이제 정보가 자산이 되고, 이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2.0 시대면, 시대였잖아요. 이 테슬라가 왜 이제 3.0을 싫어하느냐. 이제 자동차도 이제 그렇게 만들거든. 자동차도. 테슬라 자동차를 하나 살려면 이제 모든 게 이제 이 안에 이제 그 AI 지박체가 들어가잖아요. 그 무인으로 해서 운전대 가면서 그냥 뭐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그죠?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자동차가 이제 완전히 로봇이죠, 로봇. 그죠? 그리고 자동차와 자동차의 간의 거리를 확인하고, 불특정의 위험 리스크가 오면 이 자동차가 모든 게 이제 이 방어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와 자동차끼리 이제 AI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보안을 협력을 하는, 그 적정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이게 이제 그 수학적으로 동시에 움직이지. 그냥 얘가 가야 되니까 네가 받아서 이리 움직여라, 그래서 니는 이리 가라가 아니라 그냥 그 프로그램에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저거가 알아서 이렇게 가집니다. 이런 계산이 인간이 뭐 해낼 수 없는 그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 안에는 이제 개인 정보도 다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오히려 이제 또 구글이나 이런 데서 누리는 이상으로 또 이런 정보를 또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 되면 테슬라가 또 막강한 게 그게 또 권력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웹 3.0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중앙 집중화가 아니라 분산이잖아요. 분산.
분상형이 돼. 저장하는.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용을 하면 우리가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 제가 유튜브를 하거나 블로그가 같은 하면은 유튜브도 저는 수익이 지금 없지만 수익이 유튜브한테 일부 조금 가고요. 대부분의 수익은 유튜브 플랫폼에서 가져가잖아요. 수익이요. 예, 웹 예를 들어 2.0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편하게 얘기 드리면 2.0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죠. 유튜브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걸 따지면 3.0하고 이걸 이제 분리를 이제 우리가 하면은 이런 거거든요. 2.0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수익은 이제 유튜브 그거 플랫폼 회사에서 가죠. 회사. 그런데 이제 이 3.0 시대가 오면 이 플랫폼에다가 우리가 개인이 정보가 들어가서 거기 플랫폼에서 주어지는 들에서 우리가 이 영상을 넣고 입력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 이제 개인이 가져갑니다. 개인. 유튜브면 이제 유튜버가 가져가는 거예요. 유튜버가. 회사가 아니라 중계를 이제 2.0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있으면 인터넷 플랫폼에서 나가 있고요. 너가 있다. 여기는 닝징임이고요. 저는 이제 대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래 거쳐서 요래 가잖아요. 이게 2.0이라 보면은 이제는 이렇게 바로 간다는 얘기. 바로 이걸 안 거친다. 이런 시대가 이제 3.0의 시대인데 큰 뜻은 이겁니다. 이런 시대로 간다. 그래서 이제 나란 너란 정보가 여기 다 들어가죠. 그 안에.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 거죠. 님쟁임하고 나하고만의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여기 거쳐가기 때문에 받아 먹는 사람의 정보도 요 들어가고요. 주는 사람의 정보도 요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 하나가 무지막지한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3.5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3.5의 시대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이제 제가 요약을 말씀드리는 했던 그 얘기가 뭔 얘기 요약을 드리면 신흥 세력에서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은 이건 아예 말할 필요도 없고요. 2.0에 여기서 2.0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뭐 그죠? 아마존, 구글, 뭐 트위터, 뭐 유튜브부터 해가 모두 이 당시에 다 생기죠. 그죠? 이 당시에 생긴 사람들이 지금은 엄청난 부를 지금 창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제자 2.0, 3.0. 그러면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 이 부가 이제 이 3.0이 오면 이 사람들은 이제 말랑꽝이 되는데 인정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런 시대가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권력이 이제 없어져 버리죠. 그죠? 기성의 권력들도 이 권력도 이런 게 오면은 엄청난 겁을 먹듯이 이 사람들도 이제 이런 게 얘기 되죠. 이 사람들도 알죠. 엄밀히 따지면 이제 그죠? 이 가상화폐라는 게 탈금융화, 그죠? 모든 게 탈이거든. 탈. 그죠? 분산, 뭐 이런 거거든. 근데 이제 시국이 그렇게 안 되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잘 알면서도 안 되는 게 머나먼 얘기라 얘기죠. 이렇게 가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머나먼 얘기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거기까지 가기 멀다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누릴 수 있는 거 최대한 누리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어느덧 지금 뭐 이게 뭐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죠. 웹 3.0이라는 얘기는 이미 있었죠. 근데 이제 벌써 이 얘기가 상당히 파고들고 있죠. 그러니까 2.0, 2.0의 시대가 10여 년이 됐지만 우리 일상성이 이미 들어와 있지만 3.0의 시대가 2.0은 빠이빠이 3.0 들어온다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스며 들어오고 있다. 저 우리도 모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저기 가상화폐나 가상자산이 사기다 마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미 중앙정부나 중앙은행이나 세계은행에서도 이미 용역을 수년 전부터 하고 의뢰를 하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법제화하는 여전히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듯이 지금 그런 시대가 흘러간다. 이제 거기 오히려 이 신흥 세력들 안에서도 이런 저항이 있다. 이제 그 저항이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 하는 말 있잖아요. 자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해가 안 간다. 그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당장 이제 만약에 이런 게 간다면은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 큰 손해일 수도 있죠. 이런 게. 오히려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덕을 본 사람들인데, 덕 본 사람들인데, 아이러니하게 이거를 비난한다 하니까 조롱을 하는 거죠. 조롱을. 그런 얘기다. 오늘 좀 쳐다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이 얘기를 했었죠.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지난토론 이러지 않을까라고 이제 비트 대망의 이제 생각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한 얘기를 이제 어제 어디서 그렇게 이제 보니까 S3.0 해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다. 그리고 오늘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상황을 한번 훑어보고요. 그리고 알트코인 나보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러면 잠깐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웹 3.0 관련된 코인을 이왕이면 한번 찾아볼까요? 네. 시내로 가는 게 제일 낫겠죠. 잠깐 한번 이 계열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설명을 비트 대망이 설명을 잘 했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웹 3.0이란 개별 사용자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화된 웹이다. 웹 3.0은 컴퓨터가 시멘틱 웹 기술을 이용하여 웹페이지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고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능형 웹 기술이다. 그죠? 이게 굉장히 어렵죠? 대망이 그냥 술렁술렁 풀어놨죠? 그래서 지능화, 개인화된 맞춤형 웹이다. 이거죠. 그래서 웹 3.0은 월드 와이드 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서술할 때 주로 사용되는 용어다. 그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웹 2.0의 사례는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등의 SNS 사이트와 카카오톡, 라인, 위챗 등의 메신저 서비스가 있다. 이래놨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볼까요? 이거 여러분 이제 시메스티 이걸 이제 시멘틱 웹 이걸 좀 기술을 요거를 좀 나중에 한번 들여다 봅시다. 한번 일단은 요거 넘어가고요.
자, 요 다른 거 다 좀 넘겨버리고 또 보시면요. 그 특징이 시멘틱 웹 해가지고 이게 이제 기술인데 방대해진 정보를 서로 연결해 웹 입종공의 한계를 잘 극복했다. 집약을 하지 않고도 이러면 이제 이게 이제 집약을 하면 남의 거를 정보를 모으면 우리 플랫폼이 방대해지잖아요. 방대해진다는 건 뭡니까? 대형화가 된다는 거고, 대형화되면 아무래도 모든 게 이제 유지비나 뭔가가 다 비싸지고, 그죠? 속도도 느려지고, 비용도 올라가고, 그죠? 그 다음에 노출되고, 뭐 해커의 어떤, 그죠? 노출이 되기 쉽죠. 그러면 보안상 문제도 심해지는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더 이게 이제 이거는 그 개인 간에 이거를 이제 모으는 게 아니라 한 군데 모으는 게 아니라 정보 각각의 정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이런 형태의 이제 한다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 그래서 중앙 집중식 정보를 중앙 집중을 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두뇌가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막 돼 있잖아요.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이렇게 모은 게 아니라 이 선만 연결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는 그렇다고 보시면 그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볼까요? 보세요. 그래서 현재 웹문서와 달리 정보 자원들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의미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언어로 바꾸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시멘틱 웹, 그 다음에 D웹, 이제 이런 거만 보시면 됩니다. D웹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도구가 가진 특성을 이용해 구축되는 새로운 환경이다. 웹 3.5의 생태계는 약 3,000개가 넘는 분산형 D앱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중앙 집권의 어플리케이션을 가리킨다.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역할만 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중앙 컨트롤 주체가 없다. 분산형 인터넷은 애플리케이션을 중앙 집중식 서버 없이 실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소유하고 데이터를 공유할 사람을 선택하고 그들의 디지털 프로필에서 재정적 보상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우리가 우리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디지털 커뮤니티 내에서 권한을 가진 시민이 되면서 인터넷은 다시 한번 인터넷 설립자들의 공평한 비전으로 재편된다. 이거죠. 이런 거 가장 핵심이죠. 이런 거를 이제 장점에 내가 놓으면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 얘기가 장점이 이 얘기입니다. 중앙 통제가 없다. 중개인이 사라진다. 중개인이 뭡니까? 우리가 얘기한 트위터, 유튜버, 카카오톡 이런 거죠. 사라지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이 규칙을 위반할 수 없으며 데이터는 완벽하게 암호화되는 제3자가 필요 없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뭐 그런 거죠. 웹 3.0은 결국은 뭐냐면요. 이더리움 기반 생태계 안에서 어떻든 간에 이더리움하고 연계가 관련이 있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좋다는 얘기죠. 관련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짝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만은 살짝 참고하시면 됩니다. 톤수톱님 안녕하십니까? 신짱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 장점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정부나 기관들도 사용자의 데이터를 지배할 권리가 없으며 개인이 다른 이의 실현 정보를 지배할 수 없다. 이는 정부나 기업의 검열 위험을 줄이고 서비스 거부 공격의 영향을 덜 받게 한다. 또한 사용자는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되찾을 것이며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보호된다. 다른 기업이 개인의 선호, 식단, 수입, 관심사 등의 거대한 데이터들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해킹 및 데이터 유출 또한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다. 데이터가 탈중앙화되고 분산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해커는 전체 네트워크를 해킹해야 한다. 웹 3.0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은 쉽게 커스터마이즈되고 스마트폰, TV, 자동차, 전자레인지, 스마트 센서 등 기기에 상관없이 실행 가능할 것이다. 인터넷에 연결된 결과물들이 더욱 많아짐에 따라 보다 큰 일련의 데이터는 분석할 수 있는 더 많은 정보와 함께 알고리즘을 제공한다. 이는 개별 사용자들의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다 효율적인 브라우징이 가능해진다. 검색 엔진을 사용할 때 최상의 결과를 찾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이는 검색 맥락과 메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미상으로 연관된 결과를 전부 다 잘 찾아내게 되었다. 이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정확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보다 편리한 웹 브라우징 경험으로 이어진다. 똑똑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인공지능을 통해 조작된 결과들을 필터링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주소를 생성하고 네트워크와 상호작용하는 등이 가능하고 부와 디지털 자산은 전 세계를 넘나들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송될 수 있다. 중단 없는 서비스 또한 가능하다. 계정 일치 중지 및 서비스 지연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이다. 단일 장애점이 존재하지 않기에 서비스 장애가 최소화된다. 데이터는 분산된 노드에 중복으로 저장되니 복수의 백업을 확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서버 압수에 대응할 수 있다. 웹3은 광고와 마케팅 부분에서도 개선된다. 쏟아지는 온라인 광고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해당 광고가 누군가의 관심과 필요에 적합하다면 이는 기차는 것이 아니라 유용할 것이다. 웹3은 더 똑똑한 AI 시스템을 활용해 관계를 개선하며 광고를 개선하며 소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한 대상을 표적화한다. 고객 지원 또한 나아진다.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에서 고객 서비스는 원활한 사용자 경험의 핵심이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 때문에 성공적인 많은 웹 서비스들이 이에 맞춰 고객 서비스 규모를 확장하지 못한다. 여러 고객과 동시에 대화할 수 있는 똑똑한 채팅 봇을 활용함으로써 사용자들은 서비스 에이전트보다 더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이래 되었네요. 예, 짱구님 안녕하십니까? 자, 이거를 요약을 하면 이제 전에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얘기했고 이거 시작하면서 얘기 드린 게 이제 잭도시나 일론 머스크 이 양반들이 이제 이거 왜 안 되지? 잠깐만요. 이거 좀 쉬었다가 다시. 웹이 입종공에 대한 이덕으로 해서 막대한 부를 구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그죠? 고객의 정보나 모든 거를 다 끌어모아서 이게 지금 권력이 됐잖아요. 그죠? 이거를 2.0에 의한 부를 누렸던 사람이 왜 3.0은 상대적으로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 여기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자동차나 뭐 전자레인지도 마찬가지고 뭐 트위터나 뭐 유튜브든 간에 이 모든 게 이 플랫폼 안에서 기반에서 회사죠. 회사에서 플랫폼을 만들던 뭔가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자도 안에 들어오고 제공받는 자 소비자도 내 정보를 여기 넣어서 이게 막강한 권력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정보가 지방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돈을 막대하게 부를 창출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웹3.0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중앙 통제가 없다는 거죠. 중앙 통제나 어떤 정부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기관들 기업한테 데이터를 지배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 이거죠. 개인의 권리를 개인한테 이제 돌려준다는 게 핵심이죠. 이제 이제 웹 3.0이라는 이 자체가 중앙 컨트롤 주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AI도 만드는데 AI 기반에서 테슬라 자동차가 이제 나올 건데요. 이제 말이 이제 AI 기반 테슬라의 자동차지만 이 안에 모든 게 집약이 돼 있거든요. AI 자동차지만 이 AI입니다. AI 말 그대로 이 자체가 말 그대로 살아있는 그겁니다. 그럼 이제 개인의 정보가 여기 다 들어가요. 들어오고 주고받고 다 하는 거예요. 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뭐 여기서 계산도 다 할 수 있게끔 만들고요. 예? 휴대폰하고도 연계되고요. 자동차와 자동차 간에다 연계가 돼서 사고 나지 않게끔 저거가 알았어. 이 자동차 혼자만 사고 났을 때 혼자만 이게 이제 방어하는 게 아니라요. 주변 차들과 동시에 같이 방어가 같이 제어가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말 그대로 사람이 운전 안 합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오게 되면 그럼 이런 정보가 이 개인의 정보를 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이 돼요. 이런 거를 못하게 되는 거죠. 웹3.0 시대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말 그대로 디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도시도 마찬가지, 트위터도 마찬가지.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저 똑똑한 양반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딴 거 없다. 그런 내용이죠.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거에 조금만 이해를 하면 일론이나 뭐 이런 기타 애들이 하는 말을 왜 쟤가 저런 말을 할까 나옵니다. 다 돈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잃어버린 입전공 시대에 왜 입전공 시대에 AI 기반의 자동차가 앞으로는 오는데 스마트한 자동차가 무인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가 오는데 이 자동차 안에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이런 시대로 가버리면 이건 이제 크게 말 그대로 옛날 자동차랑 비슷하다. 별 차이 없다. 차만 팔아먹는 게 아니라 이 고객이 어디를 가고 그죠? 어디를 가서 뭐 얼마나 머물고 어느 지역의 호텔에 머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유명한 관광객을 머물고 하는 거. 이 정보가 딱 테슬라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시대다. 그런 거다. 왜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느냐? 자동차가 무인 이제 이렇게 무인 시대가 되잖아요. 무인 자동차. 그러면 사람이 타고 운전은 이제 자동차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나중에는 이제 개인 소유의 자동차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 개인 소유의 자동차 시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고가 나면 사람이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차가 운전하잖아요. 이게 이제 로봇이잖아요. 사람이 없이 지가 운전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보험이나 책임 소재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의 정보가 여기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 관리를 누가 하느냐? 회사에서 하면 되게 이제 특정 회사에서 예를 들어 테슬라면 테슬라가 책임도 이 정보가 제대로 잘 안 됐다. 그러면 제조사가 테슬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무한 책임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집약될 수밖에 없거든요. 테슬라는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이 비단 테슬라뿐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고. 근데 그런 시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나 디지털 자산이 궁극적으로는 탈중앙화잖아요. 탈중앙화. 그죠? 본래의 목적으로 제가 항상 불만이 그거였잖아. 여러분들 제 영상 10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거 보면은 암암리 이런 말을 할 겁니다. 탈중앙하고 뭐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 왜 3.0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런 시대로 간다는 얘기죠. 이런 시대로. 탈중앙화, 분상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간다. 현재 중간적인 역할은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을 하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이 기술이 어느 정도 흘러서 이제 진짜로 탈중앙화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상상이 안 갑니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그죠? 국가라는 존재가 없어질 수도 이미 없어지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죠? 일단 뭐 탈중앙화 그죠? 분산 이런 말이 뭐 미래 같은 얘기인데 이 어느덧 이거는 아니더라도 이 얘기는 아니더라도 그죠? 이런 얘기는 이제 또 이제 되고 있죠. 이제 이런 얘기는 시대가 이 디지털이란 이 존재 자체가 아주 오래전 우리 어릴 때도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디지털이란 말이 디지털 시계도 나오고 이랬지만 이 말에 불과 이제 한 3, 40년 이제 흘렀잖아요. 시대가 우리 어릴 때 이 시대나 지금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180도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어지 못한 일들이 지금 너무나 빨리 지금 돌아오고 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어찌겠지. 근데 생각은 항상 하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 읽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 이렇게 보면은 여기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이 해시넷에 요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된 거 있잖아요. 여기 있네요. 보시면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 자동차 개발, 거래 이런 게 있어요. 한 번씩 들어오셔서 이제 저는 해시넷하고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씩 오셔서 좀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웹 생태계 같은 거 나오잖아요. 몇 년도에 보시면요. 몇 년도에 뭐 아마존이 몇 년도 야후가 언제 이 당시에 생겼다. 그죠? 이런 게 나오거든요. 대충. 그죠? 2000년대 초에 뭐 우버가 나오고 뭐 이제는 비트코인이 2000년도 초에 생기고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런 거 한번 보셔라. 보면 재밌다. 대충 훑어보셔도 됩니다. 뭐 굳이 뭐 암기하려 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거 그냥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가 이제 유튜브도 하잖아 애들이. 그죠? 이 유튜브가 어떤지를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스트리밋이 뭔지, 스트림이 뭔지, 그죠?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줄 정도는 돼야 된다. 왜? 엄마, 맨날 가상화폐만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그런 거, 엄마 어떻게 알아? 엄마, 아빠, 이런 거 하니까 당연히 이런 거 알아야지. 이런 거 하는 거야. 이거 너희들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하고 있는 거다. 절대 도박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줄 줄은 알아야 된다. 이 얘기는 정말입니다. 진심입니다. 제 얘기는. 이런 얘기는 해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은 있잖아요. 이제 웹 3.0에 대해서도 제가 아직 잘 모르는데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어렴풋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이 시대가 도래하잖아요. 이 시대가 도래하면 이 웹 3.0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이게
인공지능으로 AI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인간을 통제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그전에는 특정 기업이 특정 플랫폼을 만들어서 특정 정보를 집약을 해서 이 관리를 했다면, 지금은 이 정보가 그냥 AI가 똑똑하잖아요. 이 당시는 이게 웹2 2.0 시대 때는 덜 똑똑하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에서 이게 집약을 해서 정보를 모아서 했다 하면, 이 장점 단점을 떠나가지고 얘기 드립니다. 했다 하면, 웹 3.0 시대의 AI 기반일 때는요, 정보가 전부 분산되어 있어요. 정보 분산되어 있는데 해킹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누가 이기느냐? AI가 이긴다. AI는 굳이 이렇게 모아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AI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가 또 권력자가 되는 거죠. 권력자. 이거는 인간이 있잖아요. 여기 가서 해킹을 하려면 못하듯이, 이거는 아예 손도 못 댑니다. 정말로 이제는 이 시대가 도래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가 도래하면 과연 인간이 행복할까? 인간이 그런 생각도 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그래도 알잖아요. 나의 정보를 유튜브에 주고 나랑 같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다. 이 정보가. 그래서 이 기업이 뭐 알부자가 되든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플랫폼 안에 내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지금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특정 기업이 이익을 취해. 특정 기업이.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웹 3.0이나 이런 미래가 오면, AI 기반으로 오면, 이 정보는요, 오히려 이제 특정 플랫폼 집단이 가지던 거를 이제 특정 AI 기반의 이 기술을 가진 사람, 기업이 누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중앙 집중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구 이렇게 들을 필요 없이 그냥 다 분산 쪼개 나눠버린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찾냐? 중앙 집중식에서는 찾기 쉬운데 이때는 못 찾아. 누가 찾아? AI가 찾는 거예요. AI가. 그러면 이제 인간이 있잖아요. 특정 기업을 상대로 소송도 걸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쉽지가 않다. 이게. 원인을 찾기도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 피터 대왕이 참 별 희한한 생각도 하죠. 이게 좀 너무 앞에 걱정을 하지 않냐.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웹 1을 얘기하고 웹 2를 얘기하고 웹 3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 웹 3 이후의 세상은 뭔가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인간은 조금 더 점점 더, 그러니까 이제 대중, 우리 1, 2, 3, 4, 1 얘기하잖아요. 우리 대중들은, 개미들은 더 힘들어지는구나. 세계는 첨단화되지만 더 고립화가 될 수도 있겠다. 갖다 잘못하면 고립화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렇다. 일단은 웹 3.0에 대해서 한번 살짝 좀 들여다봤고요. 이 관련된 코인은 다양합니다. 왜 다양한지 아시잖아요. NFT 관련된 코인, 디파이 관련된 코인, 그죠? 메타버스에 관련된 코인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장성, 그죠? 웹 3.0에 관련된 코인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웹 3.0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코인들이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같이 이제 그런 코인들을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클라우드 코인, 저장 클라우드 코인,
소셜 네트워크 코인들, 그죠? 그래서 뭐 이제 뭐 베이직이나 뭐 앵커, 시아, 스토리지, 뭐 파일, 볼렘, 비트렌터, 헌터까지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런 코인들이 있다,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많죠, 많은 것 중에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도 특정한 코인을 또 우리가 분류도 할 줄도 알아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러든 저러든 우리는 그런 것도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런 코인들 중에 우리가 준비해왔던 저점 관련 코인들, 월봉상 급등 코인들 안에 들어오는 거면은 우리한테는 더 이제 우리가 확신을 더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잡아놓은 이 저점 코인들 중에 월봉상 급등 코인도 있고, 그죠? NFT 관련된 코인이 들어가 있으면 좋고요. 비파이에 관련된 코인이 있으면 좋고요, 그죠? 메타버스에 관련된 코인이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종국에나 웹 3.0에 관련된 코인이 있으면, 이런 코인들이 우리가 잡은 저쪽 코인 안에 해당이 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그죠? 그죠? 이 시야 코인도 있습니다. 우리 시야 코인, 아까 저장성 코인에 이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시야가 우리가 결정하는데, 그죠? 결정하는데 도움이 더 되죠. 우리가 판단 서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기준을 정하면 좋다. 우리가 많은 20여 개의 저점 코인들 중에 이런 거를 다 한번 찾아서 있으면, 체크리스트에 짝짝짝짝 해서 포함이 이렇게 체크가 양이 많으면, 그러면 우리가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는 거죠. 확률적으로 높아진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좀 더디지만, 결국은 우리가 좋은 코인을 판단을 하면 더디지만 언젠가 올라간다 했을 때도 믿음이 있어지는 거죠. 믿음이. 그런 거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남들 괜찮다고 해서 친구가 장에 간다고 곡괭이도 따라가는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걸 우리가 큰 흐름은 알고 가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